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의 남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첫 번째, 꿈터에 함께하는 인연들을 잘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남의 마음을 잘 안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자, 남을 이끄는, 이거를 우리는 보통 리더다, 리더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상대 세계에서 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또 다른 나다 이렇게 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나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다,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분이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가진 게 많다, 배운 게 많다, 뭐 하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선입견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는 무심에 딱 있어야 돼. 무심에 있으면 이게 상대방 이게 딱 맞게 이렇게 저절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끄는 것도 일단 이게 뭐 남 이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해보시면 실전에서는 일단 나 자신이 이렇게 편안해야 돼요. 근데 무심에 있으면 편안하게 돼요. 이렇게 편안하셔야 이 편안한 기운이 이 편안한 기운이 이분한테 전달돼요. 그럼 이분이 편안해져요. 이러면 서로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잘 됩니다. 이게 기분이에요. 서로 편안한 기운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편안한 기운이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해서 뭐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혹은 뭐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게 들어가 버다면 벌써 균형은 이게 편안함이 무슨 무너졌으니까 그 느낌을 내가 말을 안 해도 전달돼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게 한 몸이네. 한 몸이라서 여러분 말 안 해도 내가 욕심이 들어 있거나 그 사람을 어떻게 물건을 팔겠다든지 또 그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이용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내려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는다. 여기 이제 내려놓는 요를 무심에 든다. 무심에서는 이때 자신의 전지전능한 영이 여기서 느낌을 줍니다. 느낌. 이걸 영감이라 그래요. 영감을 받아서 하시면 딱 맞게 됩니다. 그것도 모든 분한테.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 해도 이분한테 다 딱 맞게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요 한 명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막 맞춰도 요거는 맞을지 모르면 여기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혼으로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무심해서 전지전능한 영이 일러준 대로 하면 딱 맞아. 그래서 무심 공부가 필수 중에 필수예요. 지금은 뭘 하더라도 무심길을 열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무심길을 열고 공부하게 하는 곳이 덕분서쿨이니까 오히려 리더가 되려면 덕분서쿨 공부를 빠지지 않고 해야 돼. 그게 이분들 돕는 거거든. 왜? 나를 먼저 구제하는 공부까지 간 뒤에 하셔야지 계속 여기가 바쁘다고 자기 공부를 게으르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함께 하는 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분도 성장 발전이 잘 안 되고 자기도 성장 발전이 안 돼요. 왜? 성장 발전할 수가 있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자기 개발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런 것도 먼저 자신을 성장 발전시키려고 투자를 하셔야 돼. 그러면 지속적인 공부를 자기가 먼저 하셔야, 그래야 만날 때마다
신선하게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요. 왜? 자기 공부한 게 있으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계속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나누는 거예요. 이 과정. 그러면 자기한테는 계속 공부해야 돼. 공부.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꿈터에 무슨 역할을 하든 여러분들은 항상 공부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공부인, 그리고 수행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리더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준비가 돼. 그래서 서쿨에 수련 어서 공부를 하면 이런 것을 계속 제가 이렇게 다듬어 주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래서 자기가 일주일씩 그 딱 단지 1박 2일 왔다 갔을 뿐인데 한 달쯤 되면 확실히 성장해 있는 걸 느껴요. 그런데 요게 일주일 빠졌어. 그럼 그 다음 주에 그렇게 2주째 와서 보면 일주일 빠진 게 자기가 확연히 느껴지네.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먼저 공부하라. 이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잘 리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하면 못해요. 이렇게 한 방에 딱 무심히 들어서 해야지 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잘 해낼 수 이렇게. 자, 그 다음 덕분입니다. 뜻이 무엇인가요? 어휴, 너무 좋은 질문이었네요. 덕분입니다. 뜻이 무엇인가요? 덕분입니다. 뜻을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유인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하는 이유. 이렇게 덕분입니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덕분입니다 하는 이유. 요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부를 하고 요걸 안내해 주면 좋습니다. 여기 덕분에 하는 이유는 아직 지금 깊이 안 들어가고 앞에 살짝 해야 되니까 덕분에 하는 이유는 즐거운 하루는 즐거운 마음 덕분이다. 그래서 덕분인 거야. 내가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면 즐거운 마음 덕분이다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 덕분. 그래서 이 마음 덕분이니까 덕분입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루는 건강한 몸 덕분이다. 그래서 또 덕분이다. 건강한 하루는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 덕분이다. 건강한 몸 덕분입니다. 이래도 덕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셔도 되는데 제일 쉽게 현장에서는 항상 지금 현재 종이 덕분에 볼펜 덕분에 연필 덕분에 쓰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지금 의자 덕분에 앉아 있잖아. 책상 덕분에 글을 쓰잖아. 이렇게 이래서 덕분입니다 합니다. 옷 만들어서 덕분에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덕분입니다 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바로 하시는 게 실감 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보려면 유튜브를 들어봐라. 덕분서클 입학해서 공부해봐라. 이렇게 하고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하면 처음에는 살짝 듣는데 가면 갈수록 자기가 앞에 게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진도가 나가니까 조금 더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야 공기 덕분에 우리 숨 쉬잖아. 그래서 덕분이다 한다. 우리 물 덕분에 마시잖아. 그럼 물한테 덕분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그럼 부모님 덕분에 태어났잖아. 그럼 우리 덕분이다 해야지. 이렇게 가볍게 출발하시고 그 정도 선에서 자기가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요 덕분을 했던 요거는 인쇄해 난 거 한 장 드리면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요. 예.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오셨네. 응웬 빅프 응.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네. 10년간 경력 단절
간호사가 약속한 급여보다 적게 10달 동안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회사에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퇴사한 후에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발하고 서로 안 좋게 끝나면 인정고리가 될까 봐 염려가 되어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이제 지금 자세히 한 번 더 해줄게요. 자기가 10년간 경력 단절 회사에서 자기가 뭐 했냐면 간호사가 약속한 급여보다 적게 10달 동안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지금 보통 보면 이제 간호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경력자다. 그러면 10년 경력 여기가 플러스 알파에다가 이렇게 이제 기본급 뭐 시급이라든지 뭐 저 회사에 뭐 이런 게 이렇게 그다음 수당 뭐 이렇게 계산할 건데 요 계산이 누락됐다. 그래서 자기는 고발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회사 들어갈 때 이렇게 합니다. 면접에서 지금 예를 들면 경력자 뽑는다. 이렇게 하고 지금 자기가 경력자로서 들어갔으면 그럼 경력자 몇 년 이런 게 조사가 있을 거예요. 면접할 때. 그럼 벌써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한 대우가 아니고 회사가 급여를 요거밖에 못 준다. 이렇게 예를 들면 첫 달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부터 거래가 이제 정립이 돼야 돼. 제가 그거 받고는 못 다니겠습니다. 한다든지 여기서 분명하게 의견 조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안 하고 있다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뭐 그거 못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과실이 많다고요. 가서 고발을 하더라도 그럼 당신 한 달 처음 받았을 때 이야기해야지 왜 안 했어 하면 그때는 무슨 말 할 거예요. 항상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한데도 무시를 당했다. 그럴 게 이제 다시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기 할 이야기를 안 하고 끝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퇴사할 때, 야, 뭐 왜 적게 주냐, 뭐 이렇게 고발한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하고도 인연 고리가 연결돼가 세세생생 골치 아프게 엮이는 일을 돈 몇 푼 때문에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 결정이 나서 판결이 날 때까지 정신적 고통은 말도 못해. 왜? 그 사람 미워해야 되고 안 좋은 생각해야 되고 되게 웃기는 거를 연출을 해야 돼. 즐겁게 지내도 되는 시간에. 이런 어리석은. 그래서 이 지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변호사가 이야기했어요. 변호사가 자기가 10,000명이나 변호를 해줬어요. 그 일본 변호사예요. 책을 내서 내가 본 거예요. 10,000명이나 변호를 해주면서 자기가 뒷조사를 해봤어요. 책을 내려고. 그렇게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서 법적으로 가서 판결을 받았던 분들, 자기가 10,000명 했으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승소, 이긴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고 전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그거 한다고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뭐 욕하고 막 안 좋은 일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 지구는 인가로 돼 있잖아요. 판결은 네가 이겼다 해본들 그동안 이게 안 좋은 생각하고 안 좋은 행위는 다 돌아오는 각오라. 아무도 좋은 일이 없었어.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제 뭐 오랫동안 변호했으니까 묵고 살만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양심에 앞으로 누구도 법에 가서 심판해가지고 하겠다고는 하지 말고 처음부터 좋게 서로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걸 원한다. 왜? 그 자료를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자기가 뒷조사해 보니까 이겼다고 좋은 게 아니고 졌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기 법을 조금 알아라고 저는 법 전공을 했는데 판결이 A가 판결이 이겼다. 이 사람 승소 이겼다 해서 국가가 돈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자기가 B한테 가서 돈을 자기가 받아야 돼. 근데 B가 배째라고 돈을 안 주면 못 받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법은 아무리 판결을 해도 돈까지 받아주고 이런 거 없어요. 돈은 또 지가 받아야 돼. 근데 안 주겠다 하면 못 받아. 이렇게 돼 있다고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네.
제일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뭐 이분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 여기서 이제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일단 바른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바른 판단을 딱 내려야지. 요 바른 판단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른 판단은 이게 기준이 있어. 바른 판단은 화살을 자기 쪽으로 대야 돼요. 화살을 자기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바른 판단이 나와. 화살을 상대방한테 돌리잖아. 그럼 절대로 바른 판단이 안 돼. 이건 꼭 알아. 왜 그러면 화살을 자기 쪽으로 해야 되냐. 요게 이 지구는 본인의 노력하고 요게 먼저예요.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여기 주위의 도움이거든요. 주위의 도움. 그럼 본인의 노력을 어떻게 했나 요게 바른 판단의 기준이에요. 이걸 먼저 잣대를 대야 돼. 화살을 자기 쪽으로 먼저 딱 대봐야 돼요. 그래야 바른 판단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돈보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 마음이에요. 돈보다 여기 더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들어가라 그래요. 우리가 밤새 안녕하니까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시간을. 저는 그래서 가치 기준이 저는 시간이에요. 돈이 아니고. 그게 제일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밤새 안녕하면 끝이니까. 그 밤새 안녕하면 끝나는데 그 밤새 안녕할 시간에 상대방하고 싸우고 뭐 엉뚱한 데로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무엇이 가장 자기는 가치 있는 거냐? 기준을 시간에다 두시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을 빛나게 쓰는 건가? 해보면 아니다는 걸 금방 알게. 그럼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먼저 이렇게 요럴 때 보면 이제 자기가 의견을 냈을 때 상대방이 좀 따뜻하게 받아주면서 이야기를 잘하면 이제 감정이 안 건드려져서 그 다음으로 안 나갈 수 있는데 또 뭐 하려면 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세게 나오고 이러면 이제 그 감정 때문에 이제 일을 저지르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여러분들이 관계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 덕분스쿨 버전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덕분스쿨 버전은 이럴 때 생각을 먼저 내려놔라 그래요. 왜? 뭐 바른 판단하려고. 생각을 내려놓은 걸 무심이라 그래요. 여기서 딱 질문을 하라 그래요. 여기서 질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럼 여기서 느낌이 내려와요. 느낌. 그 느낌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데 지금 감정에 치우쳐 있으니까 무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무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판단이 제대로 돼서 분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 돼야 되거든. 여기 무심해서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감정이 일어난 상태는 자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이런데 이제 분별이 잘 되니까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까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잘 되니까 성취가 잘 되고 이게 전부 다 무심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심의 역할이에요. 무심은 이 5가지를 멋들어지게 해냅니다. 그래서 무심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만하게 잘 해결돼서 이분이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가르침 때문에 나의 성장 발전하고 있다.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혼자 있고 싶은 것은 왜 그런가요? 이거는 무기력이라고 해요. 무기력하다.
요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때는 나의 영혼이 이렇게 출장을 가고 다른 영혼이 들었으면 다른 영혼이 내 집에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인연된 영혼을 천도해드리고 구병시식해드리고 이런 게 해서 몸에서 이 다른 영혼이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병원에 가서 뭐 입원하고 검사하고 막 하는데 이거는 CT 촬영하거나 MRI 촬영 잘 안 나오니까 좀 고생을 하죠. 시간을 많이. 그래서 이제 여기 그냥 무기력하게 방콕에 있으면서 일을 안 저지를 때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누가 조금 도움 주려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 불이 붙어가지고 헷갈아요. 그때 보면 눈이 자기 눈 동자가 아니에요. 눈에 불을 켜고 일을 저지르요. 이때는 상대가 피해 주는 또 방법이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는 거 방법. 여기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시비로 그걸 건수로 가지고 시비를 걸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빨리 이제 우리 덕분설교 기도방에 딱 기도 올리고 스승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딱 채팅하고 이런 걸 조치를 딱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좀 그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장례식장 문상 갔다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여행을 갔는데도 그 지역에서 그런 영혼이 와서 이런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게 예방이라고 해요. 미리 예방. 예방은 여러분이 몸을 갖고 있는 한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지, 목표, 꿈, 이런 것들이 딱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 그러면 내가 정신이 살아있게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긍정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라 해도 잘 안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평소에 공기 덕분에 살고 물 덕분에 살고 평소에 도와준 덕분에 산다고. 도와준 덕분에. 그래서 늘 감사, 고마워, 이런 마음이 있어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답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런 일 자체가 안 생긴다고. 그래서 이걸 예방이라 그래요.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는 뭐라도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 기운이, 긍정의 기운이, 이게 가피가 나와요. 가피. 이렇게 선신이 도와주든지, 천사가 도와주든지, 불보살이 도와주든지, 이런 도움을 받게 돼서 에너지가 전부 다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이런 게 안 돼 있는 분은 이게 이런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에너지가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왜? 뭐 하려고 하는 거 정해낸 게 없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나올 데가 없죠. 그렇게 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해볼라 해야지 뭐 그게 작동을 걸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꿈, 목표, 목적 이런 게 딱 서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려면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 이게 딱 돼야지 감사, 고마움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참 안타까워서 이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저 영혼들 영향이라 그 영혼이 오도록 자기가 당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꿈을 가지고
눈만 뜨면 오늘도 막 살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막 뭐라도 내가 보답해야지 막 이렇게 막 신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안 생기냐. 신나지 않아. 아, 오늘도 가기 싫은 회사 가야 되나 뭐 이런 신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묵기 싫으면 밥 물어 하네 뭐 일어나기 싫은데 또 깨우네 뭐 이거 뭐 신날 일이 어디 있어요. 삶 자체가 왜냐면 내가 이런 분명한 꿈과 목표가 딱 서 있으면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내일 뭐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에너지를 끌고 가잖아요. 몸을 끌고 가고. 그죠? 알겠죠? 자, 큰 박수. 잘 일어나게 됐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덕분 나라의 성장을 저는 덤벼니다. 며칠 전부터 보강전 부처님 앞에서 기도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부처님께 법수를 올리고 기도 축원을 하다가 가져간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따라서 마시는데 부처님께도 따뜻한 차를 올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부터 법수 옆에 따뜻한 차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물론 영가들께서 올리는 공양에 차고 따뜻한 공양물을 올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예, 좋은 질문인데 지금 공양 올리고 또 그 차를 올릴 때 차가 따뜻한 차 올릴 때하고 뭐 차가운 뭐 보통 뭐 이런 거 분명히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들어 있어서 마음이 곧 길을 끌고 오거든요. 즉 에너지를 몰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칩니다. 모든 생명체들 이거를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하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하라. 사람으로.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되게 판단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닭이 지금 알을 품고 있어. 그리고 이게 병아리가 몇 마리 나왔어. 그럼 여기 지금 나머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오겠지. 이게 지금 품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이지. 이거 사람으로 만약에 못 보고 닭으로 보잖아. 그러면 이 병아리들 요 몇 마리 이 엄마가 잘 키우려니까 여기 알은 이 옆에 앉아 있는 닭한테 이렇게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으로 생각해봐.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 뱃속에 지금 아가 지금 10달 다 돼서 있는데 갑자기 꺼내가 다른 뱃속에다가 품고 있으라. 10달 되게 나오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면 이런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 올리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전부 다. 왜냐하면 차가울 때는 따뜻한 차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더울 때는 시원한 차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모든 걸 하시라. 왜냐하면 그 사람 상황이 있어요. 지금 뭐 되게 덥다 이러면 따뜻하게 해드리냐. 그때는 또 이열치열이다 하면서 따뜻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상황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무심해서 영감 받아라 말이야. 그래서 무심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무심해서 닭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 지금 알죠? 옆집에다가 줄게요. 물어봐.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게 무심 공부를 평소에 해서 뭐든지 무심해서 하시라. 새벽에 이제 차니까 따뜻한 차를 올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또 맛이 좋아. 그러면 이 내가 좋은 기운이 부처님이나 주위 인연들에게도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92년도부터 이 동네 지금 여기 지금 이 장소에 살았는데요. 92년도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는 게 숟가락이든 밥그릇이든 뭐든지 반찬이든 사람으로 보라. 사람으로 보라. 그러면 되게 쉽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를 사람으로 보라. 그럼 사람한테 뭐 해야 될까? 인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람한테는 아유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도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해야 된다. 똑같이 그런 기준을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면 주위가 따뜻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면 주위가 흡족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따라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폰으로 막 계산해서 하려면 어려워요. 항상 무심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심해서 왜 하는? 무심해서 할 때는 전지전능한 영이 판단해 주는 거라 딱 맞아요. 그래서 무심 공부는 지금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심 공부다. 그래서 지금 자식들을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데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시대에는 무심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자꾸 뭐 머리 굴리는 이런 공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는 무심 공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야 된다. 이걸 기준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스승님 덕분입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포할 때 어떤 기도나 축원을 해줘야 하는지요? 자, 일반인이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포할 때, 자, 의학적으로 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네요.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포한다. 자,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포할 때 죽음은 두 가지로 늘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을 사자를 꼭 써요. 이렇게 여기 보면 뇌, 머리가 죽었다 뇌사. 그다음에 심장이 심정지, 심장이 멎었다 이거죠. 이 두 가지로 늘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머리가 작동이 안 되면 뭘 못하니까 죽은 게 아니냐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은 요거는 식물인간이라는 이름을 들어요. 그렇지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되게 안락사 이런 거를 뭐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혼이 전부 다 알아듣고 있어요. 네. 작동은 못해도 그 옆에서 뭐 우리끼리 이야기한다고 아이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막 숙덕숙덕 하는데 자기는 다 들어.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쨌든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한은 전부 다 알아듣고 있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알아듣고 있다. 자, 그래서 기도나 축원을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에 이제 의학적으로는 여기 심장이 멎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고 판결을 내려주죠 의사가. 이때는 뭐냐면 혼이 나갔다 이거예요. 혼이 나갔다 이것도 정확하게 혼이 나갔을 때 심장 박동이 멎으니까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고 판정을 내린다. 이때 이제 기도 뭐 해줘야 되냐면 이 혼이 첫 번째는 죽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죽지 않고 몸에서 나왔다는 걸.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몸에서 나왔다. 몸에서 분리됐다, 이탈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런데 죽지 않고 지금 있다 이 말이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거. 이걸 이제 설명해야 돼요. 설명. 그리고 이때부터는 생각에 의해서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생각에 의해서 움직임이 자유롭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생각의 자유로니까 아들 생각하면 아들 몸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아들은 순환이 안 돼. 머리가 띵 아프고 뭘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막 무기력해지면서
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럼 딸 생각하면 딸한테 가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 몸에 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안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아들한테 가지요 하면 대답을 해줘요. 또 딸 생각해 보세요. 딸한테 가지요. 예. 근데 가면 절대로 순환이 안 되고, 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무기력해지니까 사람 몸에 가면 안 된다. 이걸 이제 1번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두 번째, 자신이 몸은 없어도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왜? 자기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기도. 우리 딸 잘 되라, 아들 잘 되라. 몸에 안 가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심해서 이게 편안하게 있어줌. 자신이 무심해 편안하게 있어주면 이 편한 기분이 딸한테도 가고 아들한테도 가고 마누라한테도 가고 뭐 남편한테도 가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 무심해서 또 한 생각 해주는 거예요. 한 생각.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걸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기도 출근할 때 이때 해원도라는 거 제가 써놓은 여러분들이 해원도 이 경전을 읽어드리는 것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없고 짧은 거는 해탈되어져 있음, 만사형통, 우리가 이런 기본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천도 제고는 이제 간단하게 짧은 거 이런 거 해드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너무 슬퍼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청하지 말라고, 계속 몸에 오도록 청을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보호자에게는 어떤 마음에서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하는지요. 그러죠. 이런 경우에 당황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녁 잘 먹고 건강한 사람이 밤새 안녕하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못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못 받아들이지만 결국 시간이 오늘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덕분 서쿨에서는 늘 하던 이야기를 남의 일같이 생각, 밤새 안녕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남 일이야. 자기 가족한테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린 애도 나이와 상관없이 돌아가지 않더냐. 10살도 돌아가시고 20살도 돌아가고. 이런 말을 저는 해줍니다. 갑작스레 돌아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이분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필요해요. 많이 힘들지요.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해요. 1차는 그 말이 필요하지. 그다 내놓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거든. 너무 상심만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 없이 그냥 꼭 안아주면서 등만 톡톡 두드려도 도움이 돼요. 굳이 말 안 해도. 이런 보호자들은 그냥 같이 그 마음을 나누는 공감. 많이 힘들지요. 많이 아프지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마음 알겠다고 말없이 다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그 공감해주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전달이 돼서 아주 좋은 전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안정이 되면 이제 그 절차상 이야기도 도와드려야 되고, 왜 그때는 당황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 이렇게 절차를 이야기해주고 옆에서 그 절차를 봐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자기는 당황하니까 차근차근 요거 해야 된다고. 뭐 사망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도 보호자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응급실에서 응급 상황에서 어떤 기도나 충격. 자, 응급실 응급 상황 여기 막 위기를 넘기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 심박동을 이렇게 막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심박동해서 살리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 이런 거 하면 너무 세게 눌려가지고 실제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더라도 막 살리는 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살 일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살아나고 만약에 그분이 더 이상 몸으로 못 들어오겠다면 아무리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냉정하신 필요가 있습니다. 살 일이면 살 것이라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돌아가실 것 같으면 아무리 해도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본다 이런 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효도하면 연장이 돼요. 효도. 그 평소에 효도해서 연장하려고 그래야 되고 또 세포가 좋아하는 걸 먹어야 돼요. 세포가 좋아하는 거는 법식이에요. 평소에 법식을 먹어서 수명을 연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명이 언제 줄어드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킬 때마다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오래 살려면 시간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질 난다고 말을 함부로 확 죽어본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말로 막 죽는 이야기를 자주 하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됩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명이 짧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명에 대해서는 임산부가 배란 때 온도에 의해서 명이 정해집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기압장을 생각하면 돼요. 기압장 500도에 구울 때는 한 500년 가고 1000도 구우면 한 1000년 가고 이거 온도의 힘인데 임신할 당시 산모가 온도가 낮은 단계 예를 들면 극히 드물지만 36도가 안 되는 온도 35도 이런 기적적으로 임신이 된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명이 30이라고 너무 온도 낮았어요. 그럼 36도이라면 명이 60, 37도 하면 명이 90, 38도 하면 120 막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명은 정해진다. 왜? 육신은 온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모가 온도를 많이 따뜻하게 해서 덥더라도 더 온도를 관리를 잘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이 120이에요. 기본이. 여러분이 평소보다 배란에는 37, 8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120이 기본이에요. 기본은 타고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냥 임신하는 데만 생각했지 온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까지 생각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냉정하게 마음은 딱 내려놓고 항상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서 너무 고맙다고 축원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건강한 몸이라고 하셔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서 덕부입니다. 요 축원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아름다운 마무리를 꼭 응급실이나 응급 상황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건강한 몸으로 네, 아름다운 마무리하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드리네요. 스승이 가르친 대로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명상할 때 입꼬리를 올리면 왜 무심을 오래 할 수 있는지요? 근데 실제로 오늘 해보시면 명상할 때 입꼬리를 올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가지 못하는 그 특징 덕분에 입꼬리 올릴 동안은 생각을 다른 데 못한다고. 다른 생각을 하려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입꼬리를 내려야 돼. 왜? 마음은 한 번에 한 곳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입꼬리 올리고 있을 때는 생각을 못해요. 속 고삐 체온과 똑같아. 그래서 무심에 자연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무심의 자연이 있게 되는 것만 장점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볼 때 엄청 좋은 인상을 느끼게 돼요. 입꼬리 딱 올리서 미소 짓는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상대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는 무심에 대해서 편안하고 상대는 자기 쳐다볼 때 기분이 좋아져요. 입꼬리 이렇게 보너스가 큽니다. 그래서 입꼬리 올리고 하라고 꼭 하고. 또 명상할 때 효심성 부르면서 하면 몰입이 잘 되는 것인지, 효심성 부르면서 해보실 때 효심성도 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이나 몰입이.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 수련 오실 때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수련 오시면 요거 그냥 덕분입니다 요렇게 하는 걸 효심성이라 하는데, 이걸 몸을 어떻게 이걸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집중이나 몰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련 들었을 때 내가 안내해 줬는데요.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심성은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는 것만 안내할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덕분서클 인연돼서 이런 거는 조금 더 비싸게 이렇게 값어치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술은 어서 공부도 하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입꼬리만 올리려 하는 게 아니고 덕분서클은 또 학문을 타더라고. 참으로 오랜 시간 제가 지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학문 닫는 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따라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해보시면 이게 좋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을 보고 하라고 권하게 되죠. 이게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얼마나 이게 또 중요한지도 여러분이 수련 들어오셔 자세히 또 공부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을 여기까지 하고, 혹시 또 질문을 금방 생각이 나서 아유 제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